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옥천 유경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 생가 또 경선 또 선거 때도 또 물론 갔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유경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오찬, 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보수를 챙겨서 지금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즉,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각별한 양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보수적 결집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좀 짧은 소견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재명이가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얘기는요, 결국 우리 국민과 한번 전면전을 벌쳐보자. 누가 잘하는지,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정책 간담회를 가졌어요. 정책 전담회를 가졌는데, 요게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기 전에 말이죠,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해놓고서 지금 공천 파동이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총선 위기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다, 비대위 체제로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갖다가 참 뻔뻔하기도, 이게 보통 뻔뻔한 게 아니다. 야,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이 강심장 뻔뻔한 내로남불 이거 못 가져요. 이걸 보면은 조국하고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예. 그래서 조국에 이어서 이재명이가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참 어마어마한 역사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사에도, 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악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거기 반열에 서서 1, 2등을 다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른이 연산군이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가요, 완전히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참 그게 그거죠. 예. 그리고 안민석이가 또 열이 받쳐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유경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경사 생가를 조용히 이제 방문한 거예요. 조용히 방문하고 이제 참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관련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자,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이제 참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2022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갔을 때 옆에서 지금 이제 사진을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 두 개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참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 예. 그리고 요 사진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건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특히 TK 쪽에서의 보수적인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제가 분석할 때, 분석하려면 분석의 변수, 기본적인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작용되는데, 항상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4월 10일 총선에 있으니까 총선을 노린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하면 경상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유경수 여사 하면 충청북도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 챙기는 거,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정치 사상, 이거는 보수적이니까 보수 결집. 요거 딱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말이죠,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갖다가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거, 이거는 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이죠, 유경수 여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세광이가 쓴 일종의 이제 암살을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도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러한 특별한 정치적인 그런 환경까지 고려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각별한 현직 대통령의 예양의 표현이다. 저는 그래서요, 예, 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예양을 잘 지키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옥천 군수도, 뭐, 그리고 당무현이 충북에 있으니까 충북지사도, 그리고 이제 내무부의 이상민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김수경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통해서요. 오늘 이제 옥천 유경수 생가를 방문했고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환영했고 그리고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면서 화답을 했다. 그리고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한다.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라는 글을 남긴 후에 헌화와 묵념으로 유경수 여사의 생전에 예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서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이렇게 지금 이 김수경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경수 여사의 생애하고 생가 건물에 대한 이 해설사의 설명을 쭉 경청을 하고 윤 대통령은요, 어릴 적 유경수 여사가 세운 남산 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경수 여사가 이 어린이를 각별히 챙겼지 않습니까? 이 챙기던 유경수 여사를 기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은요, 이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도 8월에 처음 방문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윤 대통령의 이러한 그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 사저 예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오찬 회동 이런 걸 두고서 지금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요, 지난 12월, 지난 연말에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찬했고,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작년 10월 달에는 이제 11호 행사 때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달성 사전을 만나서 또, 그 회동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업적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업적 발언도 요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20일 날 경남 창원 민생토론에서는요, 박 대통령이 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이 울산 민생토론에서도 말이죠, 62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주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밝힌 거 있고, 바로 엊그제죠, 16일 날 대전 토론에서는요, 과학 입국의 미래를 바라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는 이제 어린이, 특히 이웃 챙기는 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각별히 챙기는 모습, 아주 이제 보기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된 이 본인이 아주 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행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좀 해석하는 것이 포괄적인 종합적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오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오늘 이재명이가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이제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여기에서, 지금,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서대문구 이제 매직짐 휘트리스에서 러닝머신을 한번 이렇게 했어요. 러닝머신을 본인이 직접 한번 이렇게 달려본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임종석 실장이 이거 지금 러닝머신 이거 테스트 해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아니, 이 러닝머신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건강 챙기는 것이고 요즘은 이게 일반화됐으니까 하는 게 좋은데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보십시오. 러닝머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요즘은 다 이제 TV를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빨간 버튼 이게 컷오프 버튼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임종석 기자회견 딱 돼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컷오프 기준이야? 너 컷오프 됐구나. 요런 이제 이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말이죠. 요런 추진으로 가로있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요런 거를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서까지 홍보해야 할 때이냐. 지금 자기 집은요, 지금 불나 있어갖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고, 그렇죠? 또 이 비명과, 그 다음에 친명과의 이제 공천 학살, 내전 상태가 돌입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상태를 어떻게 이제 잘 이거 관리해 나갈 것이냐.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우 말이죠. 지금 러닝머신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말이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이 정책 간담회, 서대문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가 다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당연히 만나고 기자들이 뭔 질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참 얼마나 이게 무시하는 현상이겠느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주 참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불쾌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선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다. 그리고 입당도 탈당도 우리는 자유다. 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경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고 어느 사람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 대한민국 미래를 다 맡길 좋은 후보지만은 모두 후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가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 대목에서 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발을 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선발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열받고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여론 지표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론 지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 공천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나 기회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친명이라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만 방탄에만 치우친 공천 이래서 비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냥 안정시키고 가까운 사람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또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금 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민의힘은 공천 잘한다고 지금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트리플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에 반하는 지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쿠데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 언론 다. 그리고 또 언론도 욕하고 있어요. 언론에 대해서는 또 이 뭐라고 욕하고 하고 있느냐? 공천 받으면 친명이 되고 탈락하면 비명이 되는 것 자제해달라. 당내 공천과 후유증은 국민의힘이 더 심한데 또 국민의힘. 당내 공천하고 후유증이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이 눈에 띈다. 이게 이재명이요.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이죠. 좀 배현진 의원한테 이 테러를 가한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 멘탈, 이게 정신병이 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이가 정신병 걸린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위치를 잃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야, 참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항의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 공천이 잘못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혀요. 아니 근데 변화에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반드시는 아니죠. 변화가 긍정적이 뭐냐면 소리 나눔이다. 긍정의 소리와 부정의 소리가 다 있잖아요. 변화 같은 변화로 인식이 된다면 이 지저분한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갖다가 멸문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종석이가 이제 제 의견을 요청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말은 잘해요. 말은.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한다.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국민 기대치에 맞게 단합해서 선거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갈등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 지금 이 말이 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정 사퇴 연락드리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업체 선정의 문제에 관해서 책임자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다.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내부 판단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경선과 상관이 없고 관련 있는 것처럼 당내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탈당과 관련해서 공천 갈등 때문에 최근 탈당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총 7명이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당도 자유도 모두 자유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아주 철저하게 룰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건데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습니다. 자, 안민석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저 안민석은 압승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안민석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경선 없이 오산에 내려꽂기 전략공천을 시도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2년 전 오산시장 선거에서도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해서 패배를 한 아픔이 있다. 그러면서 저 안민석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당 전략공천위가 안민석과 오산 당원에게 경선을 할 기회를 주시길 명백히 요청드린다. 라고 지금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컷오프 발표를 했는데요. 전략 공천 방식이 이제 고려되는 오산 지역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청래도 또 한마디로 또 이 정청래 말을 하려면 또 이거 열받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자, 친노, 친문, 친명 전부 시대의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과 같이 바뀐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노문명으로 계승되는데 한국 축구로 치면은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인 축구 선수로 친명으로 세대 교체되는 것은 자연의 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거를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민주당의 깃발이다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달라 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느냐. 자, 이 얘기는 공천학살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이 반발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그리고 박지성까지만 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 학구 축구 상징인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라고 해서 친노는 되고 친명은 안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의원 후보에 있었나 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을 걸고 후보되고 당선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시대의 흐름에 대한 몰이해고 역행이다. 신인 축구 선수들이 지금 노장 선수들의 자리를 교체하는 게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 체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세 정치를 몰아내고 교체하는 것이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에는요. 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역할하는 소나무가 모범적이고 그 관련 내용 환경적으로 자 소나무가 모범적이게도 한 분 계신다. 그리고 이해찬 이 상임 고문을 존경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 이 명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이 정청래 한마디로 참 불쌍하네요. 예, 아주 불쌍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역 물갈이 없는 국민의 무음공천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야말로 2중 잣대가 아니라 2중, 3중, 4중, 5중 잣대를 이재명하고 지금
이 정청래가 교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